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수처가 다시 청구한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공수처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박솔립 기자, 영장 발부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공수처와 경찰이 함께 꾸리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가 조금 전 7시 10분쯤 공지를 냈습니다.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해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한 지 만 하루 만입니다. 통상 한 차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 그대로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공수처는 기대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 의사를 보이거나 그동안 달라진 상황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인 만큼 법원이 고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수처가 이번에는 영장 유효기한을 7일보다 더 늘려서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수처는 며칠로 늘렸는지 기한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습니다. 기한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 전략을 세우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가 인간띠와 차벽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도 기한이 길면 장기전을 구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앞선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공수처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었냐는 지적도 많았잖아요. 오늘 체포영장 발부로 다시 기회가 주어진 건데 공수처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앞선 체포영장 집행 실패를 두고 공수처의 무능과 의지 부족이 계속해 지적됐습니다. 딱 한 번 시도했다 5시간 반 만에 포기하고 돌아섰고요. 유효기간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는 느닷없이 경찰에 영장 집행을 위임하겠다고 했다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지휘부의 독단적 결정에 내부적으로도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오늘 국회에 나와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요. 한 차례 집행 시도에서 확보한 대통령 관저 진입로 동선 등 내부 구조 정보 등을 활용해 전략을 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던 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포를 막겠다며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걸 두고 정치권에선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석고대죄는커녕 내란 공범을 자처하냐는 야권의 질타가 쏟아졌고 관저 앞을 찾았던 여당 의원들이 내란 사태 국정조사에 참여해도 되냐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여당 내에서조차 윤석열 지키기로 비칠 수 있다며 자중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내란 혐의 국정조사를 준비하는 특별위원회의 두 번째 회의.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으로 달려간 국민의힘 의원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위에선 임종득, 강선영, 박준태, 새 의원이 윤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관저로 향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국정조사위원이 체포를 방해하러 간 건 용납할 수 없다. 국정조사를 방해하러 회의에 왔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국민의힘을 자처하고 내란 수괴의 대변인 노릇을 하러 오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준태 의원은 모욕적이라고 발끈하면서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어 항의하러 간 게 내란 동조냐고 맞받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소추할 수 있습니까? 탄핵 심판이 끝난 이후에나 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관저 앞에 달려간 국민의힘 의원은 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찌감치 단상에 선 윤상현, 김민전 의원, 강승규, 강명구, 조지현 등 대통령실 출신들, 또 김기현, 박성민, 이철규 의원까지 이른바 친윤이 전면에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내란 공범을 자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범야권 사당 초선 의원들도 따로 나서 이들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정녕 국민입법은 국민의 대표자가 맞습니까? 여당 내에서도 한남동에 간 의원들은 계엄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모르겠다. 헌법, 법률을 위반한 죄인을 지키고 전광훈 목사와 자매 결연하겠다는 거냐는 공개적인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의원들 개인 선택이라며 한남동 관저행을 방관해왔습니다. 수도권 등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만나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표절 의혹이 계속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해 숙명여대가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인데요.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경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인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독일 화가 파울 클레에 대해 회화 작품을 마치 집처럼 가르쳤다. 내용이 본질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며 8줄로 설명했습니다. 논문보다 4년 일찍 출판된 번역서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동문 교수들의 자체 검증 결과 해당 논문의 표절 수치는 적게는 48.1%, 많게는 54.9%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 같은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윤 대통령 측은 해당 논문은 선행 연구를 요약하고 분석한 것이라며 논문 작성 시기는 각주 표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정립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표절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얼마든지 외부 검증기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고요. 저도 어제 오후 늦게 그 보도를 접했습니다만은 3년 가까이 결론을 미뤄오던 숙명여대가 최근 해당 논문이 표절 논문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숙명여대 측은 얼마 전 석사 논문이 표절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김 여사 측에 송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이 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숙명여대 측은 김 여사가 계속해서 서류를 받지 않거나 이의 제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조만간 표절 결론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숙명여대는 김 여사 측에 조사 결과를 통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직 이의 제기 절차가 남아 최종 결론은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최종 결론은 역시 표절 논란이 일었던 논문으로 취득한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학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에 달한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된 뒤 극우 세력은 환호했지만 뭔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죠. 지금껏 보기 힘든 수치였던 데다 최근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 비해서도 심지어 3배를 훌쩍 넘는 높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해당 조사의 설문 자체가 편향됐고 대통령 지지자들만 끝까지 응답하기 쉽게 조사가 설계됐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극우 유튜버의 단골 업체에서 실시한 조사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먼저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얼마나 지지하십니까?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아시아투데이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첫 질문입니다. 지난 3일에서 4일 사이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응답자 1000명 가운데 무려 40%가 직무정지 상태인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임기 동안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수치라 의문이 커졌습니다. 이어진 다른 질문들도 논란입니다. 공수처의 강제 연행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또 선관위와 관련해선 해킹 및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라고 조건을 달아 윤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쓴 듯한 질문을 이어갑니다. 한 방향으로만 입장을 이야기하고 질문을 하는 거는 보통은 잘 안 쓰는 방식이죠. 결과적으로 편향적인 질문에 비판적인 대상자들은 응답하지 않는 반면 윤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지지층이 과표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것이 극우 유튜브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이런 설문을 계속 연달아 묻는 게 불편하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전화를 끊게 되는데 또 대통령 지지도를 묻는 질문 방식도 기존과 달라 기존 수치와 비교가 무의미합니다. 지금껏 역대 대통령과 관련한 평가는 직무 수행을 잘하는지 묻는 방식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선 이례적으로 지지하느냐는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언론에서 대통령 지지도라고 했던 것은 전부 다 100% 평가만. 한국여론평판연구소는 지난 2021년 선거 여론조사 기관으로 등록한 이후 전국 조사를 19번 실시했는데 이 가운데 12번은 보수 성향이 짙은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의 의뢰를 받아 조사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토부가 논란이 된 로컬라이저 시설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콘크리트를 더 강화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국토부는 셀프 조사라는 지적에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국토부 전현직 간부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설비. 2m 높이의 이 콘크리트 둔덕은 인명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장관이 직접 나서 법적으로 문제 없는 시설이었다는 입장을 거듭 내놨습니다. 로컬라이저 설비가 착륙대로부터 204m 떨어져 있어서 종단 안전구역 밖에 정상적으로 설치된 게 맞다는 설명입니다. 또 공항 안전 운영 기준에 따라 시설을 부러지기 쉽게 만들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당 규정이 2010년부터 적용돼 건설 당시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안전성을 고려해 해당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항시설 관련 법령 체계가 복잡하여 해석에 혼선이 있는 부분은 현재의 법령과 제도를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사고 둔덕의 경우 개량 공사가 이뤄진 시점이 지난해였다는 점에서 책임 회피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국토부는 또 해당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내부 인사의 참여를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전현직 관료가 사고조사위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맡아 셀프 조사를 하고 있다는 유족들의 비판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번 항공 참사의 책임자가 아닌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셀프 조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는 사고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블랙박스에서 추출한 음성 자료의 공개 범위와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기 엔진에서 새해 깃털 일부가 발견됐다고 전해 조류 충돌이 발생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